안녕하세요. 황혼 멜로디 김숙자입니다. 혹시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이 어려우시지 않나요?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마다 가격표를 보고 놀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 동네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께서는 지난달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5만 원이나 더 나와서 한 달 내내 선풍기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지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정부는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비 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전 국민입니다.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당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5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이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려는 정부의 배려입니다. 지원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2단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이 1인당 1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하위 계층부터 차등 지급되어 가장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께 40만 원을, 그 다음 계층에는 30만 원을, 일반적인 소득 계층에는 20만 원을,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께 최소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84개 시군 411만 명 규모의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본 지급액의 2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차 지급에서는 더욱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즉 소득이 매우 높은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들이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2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4인 가족의 경우 1차에서 40만 원 4명 160만 원, 2차에서 10만 원 4명 40만 원으로 총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다면 추가로 2만 원 4명 8만 원을 더 받아 총 20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과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신청 및 지급 기간은 2025년 7월 21일 월요일부터 9월 1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2차 신청 및 지급 기간은 2025년 9월 22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카드사나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나 ARS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제휴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가까운 은행이나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은행이나 주민센터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신청할 때 어르신들께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곳에서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런 정부 지원 정책을 악용한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와서 소비 쿠폰을 받으려면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한다거나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카드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정부 지원 정책은 수수료를 먼저 내거나 개인정보를 전화로 알려주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받으신 소비 쿠폰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동네 상점들, 전통시장, 지역 소상공인 매장들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이용하시는 동네 슈퍼마켓, 약국, 이발소, 식당 등 대부분의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기업 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소비 쿠폰은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해당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소비 쿠폰을 현금으로 바꿔준다며 접근한다면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비 쿠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소에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에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쌀, 기름, 조미료 등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품들을 미리 사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의료비나 약값에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 약국에서 상비약을 사거나 의료기기를 구매하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셋째, 겨울을 대비한 용품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난방용품, 방한용품 등을 사실 때 사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넷째, 가족들이나 손자녀들을 위한 선물 구매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네 문구점이나 서점에서 아이들 교육용품을 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이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 어르신들께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요즘 정부 지원 정책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가 매우 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쿠폰 신청을 도와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르신 중에도 이런 사기를 당한 분이 계십니다. 70대 이모님께서 소비 쿠폰 신청을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는데 결국 통장에 있던 300만 원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르신들께서는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를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화를 받더라도 절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시고 곧바로 전화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족이나 자녀분들께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직접 은행이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주의하실 점들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한 개인정보를 기입하시되 절대 다른 사람에게 대신 써달라고 부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도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거나 최소한 옆에서 확인하시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나 주소 등이 바뀌었다면 미리 변경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로 신청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선택하는 지급 방식 지역 사랑 상품권,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결제를 많이 하시는지, 어떤 가게를 주로 이용하시는지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을 선택하시면 동네 상점들을 이용하실 때 편리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선택하시면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들께서는 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으니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소비 쿠폰을 받지 못했거나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청한 곳은행, 주민센터, 카드사 등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보다는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둘째, 관련 서류나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증, 승인 문자 등을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즉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곧바로 해당 은행에 신고하시고 계좌를 정지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에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피해를 당한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 거래를 할 때는 항상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심하기입니다.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거나 비밀로 하라고 하는 경우는 모두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화 끊기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이유를 묻지 마시고 곧바로 전화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확인하기입니다. 정말 필요한 연락이었다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다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시면 대부분의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어르신들께 어떤 도움이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생활비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꼭 필요한 생필품이나 의료비에 사용하시면 한 달 생활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 사고 싶었지만 망설였던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나 영양제 또는 손자녀들을 위한 선물 등을 부담 없이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상점들을 이용하시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소에 이용하시는 동네 슈퍼마켓이나 약국, 식당 등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소비 쿠폰을 안전하게 받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1인당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55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으로는 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이고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를 알려주시면 안 되고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곧바로 전화를 끊고 가족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마련한 이런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상의하시고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도우면서 모두가 안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지만 항상 느끼는 것은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입니다. 다만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른 어르신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남겨주시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도우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이 드시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정책은 절대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현명하게 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